안녕하십니까, IFA 프로 김승현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운동 잘 하고 계십니까? 가슴이 잘 발달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가슴 운동만 했다 하면 어딘가가 막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고 이런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지 괜찮아지는지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고, 저도 직접 운동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종목으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겁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냐 플랫이냐, 이거는 취사 선택이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싶은 거에 선택을 자유롭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무게를 들겠다 하시면 플랫 벤치프레스를 하시고요, 윗가슴 발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우선해서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 경력이 20년 넘게 벤치프레스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 인클라인 프레스를 좀 더 집중합니다. 빈바벨로 궤적 연습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벨이 가슴에 닿게 됩니다. 꼭 닿아야 한다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가급적 닿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바벨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내릴 때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왜 불편한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가슴이 너무 늘어나기에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한 상태를 만드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어요. 라운드 숄더라고 알려져 있는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 또는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완골, 즉 위팔의 뼈가 앞으로 미끄러져서 돌출되어 계신 분들, 어깨가 지나치게 위로 들려 있으신 분들, 날개뼈가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 등등 다양한 형태적인 이유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바벨을 끝까지 내려서 가슴을 충분히 늘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바벨이 가슴에 닿을 만큼 가슴을 늘리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는 자세를 취해야 하고, 그 자세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이 운동 전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트레칭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후자, 즉 반대되는 근육을 강화하고 잘 쓰는 게 스트레칭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스트레칭 역시 반대되는 근육을 쓰는 거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슴에 반대되는 근육은 등 근육이고 그 중에서도 승모근입니다. 이 상부 승모근만 승모근이 아니라 중하부 승모근도 있는데, 이 중하부 승모근이 잘 쓰이게 되고 또 날개뼈를 뒤로 모아주는 근육들, 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고, 동시에 팔이 그 무게를 잘 안정시킬 때 무게를 안정적으로 들 수 있고 어깨 통증도 준다. 그래서 이거를 축약시킨다면 날개뼈가 후방경사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어려운 표현이라서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그냥 날개뼈를 최대한 뒤로 넘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날개뼈가 내 팔이 벌어질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둔 뒤에 그 다음에 팔을 자유롭게 휘두르는 동작, 이게 바로 벤치프레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가슴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웜업 하실 때 힘을 많이 소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운동을 이제 시작할 때 이 본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웜업은 말 그대로 웜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웜업 과정에서 피로감이 형성이 되면 운동을 하시는데 매우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피로감을 형성하지 않는 자세 연습과 무게 적응에 초점 맞추시면 되고, 신경과 관절을 깨우는 정도의 웜업을 하십시오. 객관적 기준으로는 ORIR, 즉 내가 5개 이상 더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려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척도는 운동 템포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끝나야 돼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다, 무겁게 느껴져서 조금 속도가 하고 더뎌졌다 느껴졌다면 웜업을 조금 지나쳤다고 보셔야 됩니다. 본 훈련을 100kg로 수행을 해볼 건데,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나는 호흡과 흉곽 세팅입니다. 이 호흡과 흉곽 세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그 전략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할 전략은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서 갈비뼈가 벌어질 만큼 들어주는 호흡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부풀게 되고 깊게 들이마신 만큼 가슴은 더 늘어나면서 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이 바벨이란 도구가 팔을 모으는, 즉 가슴을 많이 단축시키는 것보다는 가슴을 늘리는, 팔을 벌리는 데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이 다 가슴에 닿게 내리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흡법을 통해서 바가 가슴에 닿을 만큼 내려서 가슴을 늘릴 때 부담이 없게, 그리고 텐션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필연적으로 허리를 좀 다소 꺾을 수 있는데, 과도하게 꺾는다는 느낌보다는 가슴이 들리면서 따라오는 정도라고
느끼시면 좋고요. 하체 지지도 플랫 벤치 프레스라면 강하게 주셔야 되지만 이 인클라인 벤치 특성상 하체를 강하게 지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는 너무 염두하지 마시고 이 몸통이 벤치에 밑으로 꽉 박힌다는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 날개뼈 주변이 벤치에 고정적으로 박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물체를 밀어내는 느낌보단 이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밀려나서 박힌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훨씬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팔꿈치를, 두 번째죠, 팔꿈치를 펴는 힘에 집중을 할 겁니다. 팔을 모으는 힘 또는 가슴을 쥐어짜려는 힘이 아니라 팔꿈치를 잘 펴는 힘에 집중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삼두 운동 아닌가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팔꿈치를 펴는 힘, 즉 팔을 앞으로 뻗는 힘이기 때문에 가슴을 자연스럽고 강하게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고 특히 팔이 기신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 너무 넓은 그립을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너무 좁은 그립이어도 삼두나 어깨에 부담이 늘어나실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 아랫팔이 서로 평행이 유지될 수 있게 잘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팔과 어깨가 가슴보다 높아진다가 아니라 최대한 오히려 쇄골보다 더 아래로 간다라고 최대한 인식을 해주세요. 다시 정리하면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흉곽이 벌어지면서 가슴이 들리고 복근을 늘린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와! 후! 다소 스타트 포인트가 좀 높아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나쁜 수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벤치 프레스는 가슴을 쥐어짜는 용도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단축해서 쥐어짜는 느낌보다는 잘 받아내주고 어깨 편하게 내려준다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쥐어짜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팔꿈치가 편하게 펴질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유 두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텐션 이어가서 잘 내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쉬는 시간 가지시고 잠깐 스탑하신 뒤에 저 수행할 때 아까 본 동작 참고하시면서 같이 한번 수행해 봅시다. 자, 그리고 쉬는 시간 조급해하지 마시고 세트간 3분에서 4분 충분한 휴식을 두고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은 피로감을 더 만듭니다. 이 말은 더 좋은 훈련,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만 피로감 때문에 세트 수행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최소 3분입니다. 그러면서 중급자시더라도 고중량으로 훈련하실 때는 내가 다시 혈액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기까지의 이른바 쿨타임이 존재하니까 그것도 역시나 3분 정도로 설정해 두시고 충분한 휴식을 주십시오. 그 외에 피로감 자체가 그 목적인 운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벤치프레스는 피로감보다는 중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중량을 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라는 운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너무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그래서 쥐어짜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디빌딩식이라고 흔히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근비대를 위해서는 실패 지점이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벤치프레스는 근비대뿐만 아니라 스트렝스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운동이고 사실은 스트렝스 발달이 더 주목적인 운동이다 보니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두고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근비대 타겟을 위해서 덤벨 또는 머신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잘 수행을 하셨다 치면 정신이 번쩍 드시면서 심박수도 좀 올라와 있을 거고요. 본격적인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 위한 무장이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신으로 또는 덤벨도 좋습니다. 저는 좋은 머신이 많은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신을 택했고요. 머신으로 근비대를 위해서 실패점까지 최대한 몰아치는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근비대의 핵심은 근육을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에 있고 그 긴장 지속에 있습니다.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의자를 앞으로 빼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팔이 뒤로 갔을 때 충분히 내 몸통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게 되겠죠. 더 길게 가슴 근육이 늘려서 근비대의 기대값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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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바벨을 제가 천천히 송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머신에서는 좀 더 빠른 템포로 근육 섬유가 빠르게 찢기고 빠르게 단축될 수 있게 의도를 줘봤는데 잘 수행이 된 것 같네요.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 나의 운동 궤적과 리듬, 템포가 명확하게 익숙하고 인지된 상태에서 의도를 두고 운동하셔야지, 잘 익숙하지 않은 동작 또는 익숙하지 않은 템포로 갑작스럽게 빠르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관절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다른 호흡입니다. 가슴을 크게 벌리는 느낌보단 닫아놓는 느낌으로 강하게 수축, 단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잘 관찰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 세트보다 흉곽을 들지 않고 립을 살짝 닫듯이 코어 텐션을 준 뒤에 팔을 더 많이 모으는 느낌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안쪽 타겟이 될 수 있겠죠. 덜 늘어나지만 더 많이 단축하면서 아까 수행할 때 부족했던 안쪽 섬유를 좀 더 훈련한다는 느낌으로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운동이라도 내 신체의 그 디테일한 세팅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아시면은 운동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저는 운동에 대해서 뭐 너무 공식화하는 거를 주의하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굳이 좀 공식화하자면 프레스 하실 때 가슴을 많이 들려고 할수록 점점점 아래쪽으로 힘이 전달될 거고, 가슴을 들지 않고 더 다운 시키려고 할수록 위쪽으로 타겟이 조금씩 변화한다고 이해하시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슴을 죽이려고 할수록 어깨에 가까운 쪽이 될 거고, 가슴을 많이 들어주고 밀수록 아래 가슴이 더 타겟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더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을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가지 프레스 동작을 수행을 해봤고요. 이제 남은 플라이 운동을 해볼 겁니다. 머신에서 하는 플라이고, 팔이 벌어지면서 가슴을 최대로 늘려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팔을 안쪽으로 많이 모아서 최대로 가슴을 단축시키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프레스 일부 동작과는 다르게 팔의 힘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가동 범위 전 구간에 가깝게 운동한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고립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프레스할 때 팔꿈치를 끝까지 펴지 못하는 분들이시라면 더더욱 훈련에 매진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프레스 계열에서 충분히 가슴 단축이 일어난다고, 팔꿈치가 다 펴진다라고 느끼신다면 사실 굳이 훈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수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했을 때 메리트도 충분히 느껴져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저의 운동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가슴이 찢어질 듯 합니다. 프레스도 충분히 가슴 펌핑을 주는 운동이지만 아무래도 플라이 계열의 운동들이 가슴을 더 찢어주는 느낌과 또 쥐어 짜주는 느낌 동시에 충족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더 극대화된 펌핑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너무 무겁게 운동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특히나 어깨를 프레스보다 훨씬 더 다치기 쉬운 운동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동하시고, 초보자들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아예 훈련하지 않으셔도 무방한 운동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니까, 운동하시기 전에 꼭 자세가 괜찮은지를 천천히 연습해 가시면서 느껴보시고, 불편하다 싶으시면 아예 건너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수행하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동작을 잘 배우실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주의사항은 팔을 앞으로 모으실 때 너무 어깨를 말릴 만큼 뽑아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고정돼서 팔이 자유롭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세팅 값을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하셔야 되고, 그 날개뼈의 각을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팩덱 플레이 할 때 뭐 드릴 수 있는 팁은 이 정도일 것 같고, 저는 남은 한 세트 정도를 다시 열심히 한번 모아볼게요.
자, 전 이미 거의 절정의 펌핑감을 느끼고 있고, 피로도 역시도 적당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세트를 수행하진 않았습니다. 워킹 세트 합산 7세트 훈련을 했는데, 여기서 한 세트 정도를 딥스 또는 푸시업을 더해서 마무리하는 게 저는 더 이상적인 것 같아서 넘어가서 딥스 또는 푸시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스냐 푸시업이냐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아랫가슴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딥스를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가슴 운동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가 좋은 운동이 저는 푸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딥스는 이 푸시업을 조금 더 난이도 높인 동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푸시업을 할 건데, 이 푸시업의 난이도를 높이는 동작 중에 또 한 바리에이션으로 바로 디피시트 푸시업이 있습니다. 더 내려가는 깊이감을 덤벨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서 가슴이 깊게 내려갈 수 있게 수행하는 푸시업, 바로 디피시트 푸시업이고요. 가동 범위를 더 길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동 범위가 더 길어진 만큼 운동 효과도 곱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 운동으로 한번 디피시트 푸시업을 하시면 좋고, 저도 딱 한 세트만 실패 지점까지 수행해봅시다. 이미 전 피로감과 펌핑감이 너무 좀 최대치에 이르러서 몇 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푸시업을 해본 건데, 제가 14살, 15살 쯤부터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푸시업을 통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에게는 또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푸시업 하실 때는 몸통을 일자로 만든다. 몸통의 모든 부위에 긴장을 지속하고, 복근도, 다리도, 엉덩이도 함께 꽉 힘 들어간 상태에서 통짜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더 잘 되고요. 날개뼈가 딱 몸통에 붙어줄 만큼 많이 뻗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의 운동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슴 운동이 좀 잘 안 되시거나 불편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통해서 조금의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뵐게요.